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뒤끝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짝퉁 패션 시작합니다. 타이밍 되게 못 맞춰. 네, 청취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짝퉁 패션 DJ 강 DJ 강홍민입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혹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춘례불사춘이라는 말 아시나요? 중국 한나라 때 왕소군이라는 여인에 대한 고사죠. 당시 절세민이었던 왕소군이 흉노족에게 시집가서 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봄이 왔는데 봄이 아니라는 말. 요즘 패션 시장에 딱 어울리는 말인 것 같은데요. 3월 마지막 주라는 시기와는 무색하게도 아직도 길거리에서 패딩족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봄이 아닌 봄이 왔습니다. 오프닝 오늘 괜찮았나요? 네. 괜찮은데. 써오신 거예요? 네. 뭐 출래불사춘? 네. 들어보셨죠, 다키니? 저는 일장일단이라고 하거든요. 다운 상의를 입고 반바지 입는 놈. 그게 한때 패션 유행. 이게 이제 봄이 올 때 나올 수 있는 패션이고 또 하나는 반팔 입고 긴 바지 입는 놈 이렇게 그래서 일장일단이라고 S1이라고 그래요. 시즌 1. 아 근데 죄송한데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하셔야죠. 안녕하십니까 강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착한 모드. 좀 건방졌어요. 죄송합니다. 로리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롤입니다. 네. 오늘 감기 걸리셨어요? 네, 병원 갔다 왔어요. 아유 인사하세요. 아 죄송해요. 제가 옆에 있는데 못 챙겼어요. 죄송해요. 제가 타이밍을 못 잡은 거죠. 아니에요. 오늘 좀 마이크 좀 가까이 하시고. 네. 네. 지금 항의하는 것 같아. 마이크 멀리 해가지고. 저희가 8시 녹음인데 7시에 오셨어요. 미우미님이. 대단한 역사죠. 지난주에 이어서 회사에 문제 있어요? 사업자 내신다고 지금? 아 동사무소 갔다 왔나? 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오신 거예요? 아 오늘 쉬는 날이어서. B번이구나. 공장 쉬는 날이에요? 쉬기도 하는구나. 오늘 당당하게 연차를 내고 좀 늦잠도 자고, 네. 네, 마사지도 받고. 어쩐지 네. 피부가 네. 되게 이렇게 뽀샤시해졌어요. 2시간 받았어요. 매니큐어도 오늘 하신 좋네요. 거예요? 오늘 컨디션 좋아요. 이것도 오늘 했어요? 네? 오늘 좀 그래. 내일. 야, 네. 맞다. 전신 마사지를 하신 거예요? 네네네. 타이 마사지로 그냥 쫙 받고 왔어요. 그랬더니 부럽네요.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 진짜요? 예. 네. 그게 더 신기하다. 어떻게 그래. 한 번도 안 해볼 수 어디 있지? 동남아 여행 가신 적 없으세요? 입국 금지국이 이제 동남아 쪽에 몇 개 있어가지고요. 아직도 외모로 판단을 하나? 아니, 그런가 봐. 굉장히 위험한 와이프가 얘기하는 그 입국 금지 국가가 몇 개 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 여권에 도장을 못 받습니다, 제가. 네. 아니 뭐 같이 가시죠. 검찰- 혼자 가시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검찰보다 무서운 와이프. 그러니까 항상 딴짓하니까 형님이 맞습니다. 그렇게 단속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 저희 짝퉁 패션이 굉장히 그 핫 이슈가 있었는데요. 카테고리 순위에서 저희가 당당히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부자연스러운 리액션은 뭐예요? 이거 전체 순위는요 61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타케님? 야, 이거 왜 61위까지 올랐는지 뒤지느라고 네. 밤을 거의 새다시피 했어요. 팟빵 사이트를 뒤져가면서 연령대별로 청취율 1위부터 100위까지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없는 거야. 안 잡히는 거예요. 팟빵 내에서는 뭘 봐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혹시 지난번에 그 카카오에 우리께 소개가 돼가지고 갑자기 등수가 올랐었던 그랬었죠. 때가 있었잖아요. 200등대로. 네. 그게 생각나서 또 카카오 스토리 팟빵 풀친으로 들어가서 검색을 했는데 웬열 웬열 진짜. 아유. 댓글이 3,400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의 댓글이. 저희 에피소드에. 에피소드에 3,400개의 댓글이에요. 아 그래요? 저 그거 못 봤는데. 저 지겨워서 못 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이제 중국에 계신 제작자께 또 이렇게 막 알리고 사실 저기 강 MC님이 아침에 그 순위가 막 오르는 거를 이제 알려줬잖아요. 네네.
그거 보고 저도 놀래가지고 뒤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유를 찾아냈는데 12시간 걸렸습니다. 12시간이면 그래도 웬만한 특검보다. 나 검찰 된 줄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타키님의 이거 알아요 때문에 상위로 오른 걸로 알고 계셨다고. 예, 뭐. 아니, 그렇게 알고 있다기보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믿고 싶었던. 민망합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대선 주자들 네, 패션에 대해서 뭐 짚어봤잖아요. LJ 스타일 그래퍼 이지은 대표랑 같이 얘기를 했었죠. 네. 그 에피소드가 좀 뭐 대선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하는데 1위 뭐 어떠셨어요? 간만에 해본 경험인 것 같은데 우리 미움 위원님은. 간만에 제가 들어와서 또 1위 한 줄 알았죠. 각자 생각밖에 없어. 그날 미호미호가 정시 출근했거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우선은 정치적인 이슈 부분도 있지만 네. 또 거기에 맞춰서 그때 그 LJ 이지은 대표가 너무 설명을 쉽고 그리고 또 너무나도 유익한 정보를 제시를 했어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패션 직군에 있기도 하지만 저희조차도 잘 모르는 그렇죠. 접하기 힘든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귀에 목소리도 그렇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쉽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리고 또 뭐 그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제작자 칭찬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감독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네. 언제 적재적소에 이렇게 그 게스트들을 포지셔닝을 하는 여기에 좀 감탄을 했고 지금 말이죠. 제작자분이 팔짱을 딱 꼬고 이렇게 아주 건방진데. 맞다 나야 뭐 이런 느낌으로 저희들을 바라보고 중국을 다녀오시더니 약간 중국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제작자님이 그 중국에서 너무 많이 놀라가지고요. 오늘 저기 선물도 나눠주셨다면서요. 네.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말이야. 4명인데 2개만 사고 말이야. 우리 멤버가 4명인데 선물을 2개만 준비를 해오셨어요. 이런 서바이벌 정글의 법칙이야 뭐야 이거. 서바이벌 형식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로리님은 어떠셨어요? 1위. 저 너무 깜짝 놀랐고요. 뭐 이렇게 가다가는 뭐 저희 뭐 52, 32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갈 곳이 없어요. 참고로 중요한 건 오늘자 순위를 보니까 551로 가게 되더라고요. 야 진짜 이 인기라는 게 이거 주식이야 뭐야? 한치 앞을 모릅니다. 내려가고 이러는 거죠. 다시 올라가겠죠 뭐. 저희가 또 다시 한번 1위를 찍을 수 있도록 양질의 컨텐츠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2부 마지막 코너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짝퉁 패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로리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짝퉁 패션은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운영 중인데요. 페이스북에서 짝퉁 패션 검색하시면 저희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도 짝퉁 패션 찾아서 팔로우 부탁드리고요. 공유하기 통해서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짝퉁 패션에 하트를 날리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그런 기분 좀 만끽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리산 트랙 상세 정보 올려요. 홍대 오면 꼭 이렇게 걸어보세요. 트랙 공유합니다. 강원도 추천 라이딩 코스 트랙입니다. 지금 트랙그랩을 설치하세요. 70만 회원의 정성 어린 트랙 공유와 운동 기록까지 한 번에. 우리들의 아웃도어 앱 트렌들. 자 그러면 댓글 소개 해볼게요. 네. 미움 의원님. 진격의 저음님이 네. 우와 선물까지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검색해보니 루프탑 일부러 그러는 거지. 이거 뭐 유행어 만들려고. 약간 치킨 루프탑 키친 네. 치킨 좋아 보이네요. 게다가 집이 연남동이라 가까워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잘 됐네. 앞으로도 즐겁게 청취하겠습니다.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진격의 저음님이 네. 우리 루프탑 키친 네. 치킨 교환권을 이거 괜찮았어요? 괜찮네. 치즈 교환권 받으셨고요. 축하드리고요. 다음 댓글은요. 네, 바로 본다 나는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살짝 황당하지만 패션 회사 하나 만드는데 자본은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그리고 대략 그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의 상식으로는 이 분야 전문가도 있다는데 궁금해서요.
대략 기존 브랜드 기준으로 보면 디스커버리 아니면 오프로드 정도 규모이며 국내 브랜드로 국내 판매를 기준으로 알고 싶습니다. 저의 패션에 대한 가치는 패션은 열정이다 보다는 패션은 브랜드이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브랜드는 스타일이며 패턴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허접한 접근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기셨습니다. 네, 이렇게 긴 댓글을 궁금증과 함께 바라본다 나는 님께서 달아주셨는데 그 밑에 또 우리 네. 타케님이 댓글을 친히 남겨주셨어요. 아, 지하철 타고 오다가 이 댓글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와, 이 양반 되게 희한한 양반이구나. 브랜드를 하나 할 모양이지. 그러니까 패션 창업을 지금 고민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학생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마침 오늘 녹음 가는 길입니다. 바로 보는님의 질문은 엄청 전문적인 분야라서 방송을 몇 차례 나눠서 강의해야 되는 이슈인데 안타깝게 그럴 수 없으니까 오늘 이거 알아요의 주제로 브랜드 만드는 프로세스를 살짝 공개하겠습니다. 오. 라고 남겼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는 정해졌네요. 네, 오다가요. 덕분에 지금이 8시 반인데 7시 40분에 남겼으니까 네. 이 설정- 기본 지식으로 뭐 충분히 쳐낼 수 있는 질문 아닌가요? 아니 뭐 어차피 짧은 시간 하는 거니까 뭐 알게 뭐예요. 의외로 네. 또 바라본다 나는 님께서 초딩일 수도 있어. 조심스레 초딩을 상대로 네. 다큐를 찍을 수 없으니까. 예측을 한번 네. 해보고요. 다음 댓글은 굉장히 긴 댓글인데 우리 딕션이 좋은 로레님께서 담당을 해주시죠. 뭐라고 하셨어요? 네, 찌아몽님 되게 자주 남겨주시는 분인데요. 네. 릴레이 청취하고 있습니다. 패널분들이 점점 방송인이 되어 가시네요. 지난 스타일그래퍼 이지은님 편은 대선 주자들의 패션 스타일을 분석해 주셔서 팟빵 순위를 성큼 뛰어오르신 것 같습니다. 팟빵에서 정치 컨텐츠는 인기가 많으니까요. 앞으로도 정치, 사회와 패션이 연관된 이슈들을 심도 있게 다루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강타키님의 이거 알아요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내용을 핵심 있게 짚어주어서 인기가 많은 듯합니다. 바람이 있다면 사표를 가슴에 안고 좀 더 독한 내용으로 관련 종사자나 회사 관계자분들이 들으면 방망이를 들고 목을 딴다며 쫓아올 정도로 센 내용도 다뤄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타키님? 아, 네가 한다, 네가 안 한다 이거지. 네, 패널분들이 직장인이셔서 그런지 너무 조심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작자님이 고용 보장을 해주셔야 할 듯합니다. 암요. 제작자님 들으셨죠? 네. 이거 알아요 주제로 패션과 관련된 직업과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관련된 일을 하며 먹고 사는지 알려주세요. 하나의 옷이 나와서 판매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로리님이 남친이 없다는 사실은 남성 청취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굿 뉴스고요. 이상형이 DJ 강님이라는 건 배드 뉴스네요. 제가 홍정욱 의원이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얘기가 흘러갔네요. 네. 제 사진 유포됐나? 미오미오님 가슴 셔츠 너무 궁금하네요. 적당한 상상력을 자극하여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무슨 상상을 한 거예요? 네, 긴 댓글 좋아하신다고 해서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이것도 읽어주시면 진짜 여성시대급 팟빵으로 인정합니다. 청취자와 소통하는 팟빵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유, 박수가 절로 감사합니다. 나오네요. 네. 진짜. 두 분한테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네.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이 제가 긴 댓글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뻐 죽겠어요. 강현 씨님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전혀. 이거 글 쓴 게 거의 기자 수준으로 지금 남겨주셨어요. 근데 글도 굉장히 긴데 비문도 네. 없이 굉장히 잘 쓰셨네요. 그러니까요. 강현 씨님이 기자잖아요. 네. 그런 얘기는 접어두시고.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댓글 중에 저희가 이거 알아요 시작하고 나서 그 주제들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이제 3개 받았는데요, 뭐. 아유, 3개면 많죠. 아, 앞으로도 좀 긴 댓글 그리고 뭐 짧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구독하기, 별점 주기, 공유하기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이슈 토크로 골프웨어 시장이 핫하다라는 주제로 좀 다뤄봤는데 반응이 좀 어땠어요, 타키님? 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녹음할 때 이 이슈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그 회사에서 이제 관련한 회의를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웃도어 쪽에서 제일 고민이 뭐냐면 백화점 내 아웃도어 PC가 점점 줄고 있다. 야, 근데 되게 희한한 게 자꾸 런칭 브랜드들한테 백화점에서 콜이 와요. 뭐 조금 뭘 한다 그러면 콜이 와서
소개를 좀 해달라. 우리하고 같이 일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저는 브랜드가 괜찮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골프가 아웃도어 PC를 계속 먹어 들어가는데 그 전까지는 아웃도어 PC가 굉장히 넓었거든요. 너무 줄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를 좀 끌어들이려고 새로운 바람을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골프의 그 브랜드의 백화점 입점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진짜. 그렇죠. 아무래도 백화점에 또 입점을 하게 되면 브랜드 인지도 높이는 부분에서도 이제 상당히 이제 도움도 많이 받고 매출의 직접적인 상승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진짜 쫄려요. 이제 아웃도어가 골프가 자꾸 광고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사실은 긴장하세요. 어우 긴장되고 있습니다. 아웃도어에서도 뭐 골프 라인 충분히 낼 수 있잖아요. 내 작업 말은 못하겠더라고. 무리순가요? 알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이슈 토크 주제를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딱 회의하기 좋은 이슈였어요. 네. 이번 주 주제는 뭔가요? 이번 주 이슈 토크는 조금 민감한 문제를 우리 제작자님이 좀 주셨는데요. 사드라고 지금 뉴스에 맨날 나오죠. 네. 우리말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영어로는 THAAD 사드입니다. 사드? 네. 지금 뭐 가장 핫한 이슈로 대선 이외 사드 문제가 뭐 한중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패션과 연계가 되는 거죠? 패션과 연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짝퉁 패션에서 남북 간의 혹은 뭐 한중 또 한미일 사이에 민감하고 미묘한 이슈의 차이를 보이는 사드를 주제로 잡은 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순수하게 패션군을 포함한 경제적인 파장이 만만치 않아서 지금 제작자분께서 잡은 거거든요. 실제로 패션 시장이 사드 문제로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 중국 관광객들이 크게 줄고 명동을 비롯해서 주요 쇼핑포스트 매출이 벌써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특히 가로수길 같은 중국인들의 필수 관광 코스는 아예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네요. 실제 여기 제주도를 가면 이제 중국 사람들을 보기가 힘들고 최근에 저도 명동을 가봤는데 뭐 예전에는 여기가 한국인가 싶을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뭐 주위에는 중국말 그리고 사람들은 다 중국 관광객들 뿐이었는데 이제는 한국 사람들의 위주로 이렇게 몰리고 바뀌었더라고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명동 그 시내 한복판을 가면 확실히 뭐 사람도 줄었지만 그 관광버스가 많이 줄었어요. 그만큼 이제 관광객들이 좀 발길이 좀 끊어졌다라는 걸 체감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미우미우님 회사에도 중국으로 진출한 브랜드가 있다고 아는데 어때요? 좀 뭐 피부로 좀 체감하지 않아요? 네, 저희는 이제 롯데처럼 아직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중국 내에서 지금 패션계까지는 뭐 영향이 미쳐진 거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대신 이제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는 몰라서 거기에 대비해서 한국 비주얼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숨기고 예, 좀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뭐 심지어는 뭐 한국 사람이 공연하는 뭐 이런 행사들은 전혀 이루어질 수도 없고 들어갈 예. 수가 없는 지금 실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비자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드 때문에 피해를 입는 그 분야가 첫 번째 뭐 관광 그리고 뷰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패션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제가 오늘 그 방송 녹음하기 전에 마침 또 관련된 산업 분야 이제 광고 쪽을 또 만났어요. 우리나라 부산에 그 국제 광고전이라는 걸 합니다. 백스코에서 광고전? 네, 네. 8월 달에.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국제 광고전이 일어나는 그 행사예요. 그 기간 동안에 심사를 통해서 선발하는데 전체 예산 20억 정도로 전 세계의 유망한 광고들 중에서 순위를 정해서 상을 수상을 하는데 전체 예산 20억 중에서 3억이 그 중국 기업의 그 지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일부의 12% 예산 부족을 어디서 커버하냐 막 이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그 부산국제 광고전 관계자를 만나서 또 얘기를 들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유통 문제나 관광객 문제도 심각하지만 패션 쪽에서의 그 심각한 문제 두 번째는 뭐냐면 수출 또 수입하기 이전에 공장들이 중국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 패션 브랜드들이 기획을 한국에서 하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원단을 발주해서 생산해가지고 한국으로 수입해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부자재들이 있잖아요. 사드 이슈 전까지는 통관 서류 자체가 그렇게 요령이 쉽게 요령을 부릴 수가 있는 꼼꼼하지가 상황이었어요. 않았던 거죠. 그래도 괜찮았던 거죠. 근데 그 직접적인 그 중국 당국의 지시는 아니지만 페이퍼 워킹이 완벽하지 않으면 패스시키지 말라는 푸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후가공을 통해서 원단에 가공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과거에는 중국에서 원단을 사서 한국에서 가공을 한 다음에 중국으로 가져가서 옷을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중국 말고 베트남 쪽으로 빼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에 한 번 막혀버리면은 납기라는 게 있으니까 부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트남 쪽으로 돌리더라고요. 부자재를 포함해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기획을 일찍 했던 회사는 괜찮은데 지금 늦은 회사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업체 타격도 굉장하겠네요. 타격이 아니고요. 납기를 못 지키면 그 클레임 금액은 모두 다 물어야 돼요. 한 스타일에 예를 들어 2억 원어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안 들어오면 이거는 뭐 정말 답이 없는 거. 그러면 2천만 원도 못 건져요. 만든 사람은. 저는 사드의 이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이제 사태가 벌어졌지만 이 사태는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한 번쯤은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너무 중국에 의존하지 않았나. 그 전까지는 또 미국에 의존했죠. 우리가. 네. 근데 이제 뭐 업체도 그렇고 뭐 지금 매장들 매출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이제 중국인 위주로 뭐 BOP도 그렇고 제품도 그렇고 중국인 위주로 다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사태 하나라도 그 한국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경험하면서 이때 좀 앞으로 이런 사태가 더 다시 벌어지지 않게 준비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그 사실 그런 뭐 생각도 이런 해봤어요. 부분은 미영미호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국 수출 1위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대중 거래 금액 기준 그렇죠. 무역. 그러니까 굉장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건 외교적으로 좀 풀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사실 그 정치 팟캐스트나 아니면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이 중국과 한국 그리고 뭐 미국과 한국의 밀당을 좀 외교적으로 좀 풀어야 될 문제라고도 많이 지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선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잘 뽑으시고요. 지금 뭐 저기 명동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그 제가 지금 속해 있는 회사에서 몇 년에 걸쳐서 공사를 해서 명동에 건물을 세우고 매장을 입점시켰거든요. 명동역 4번 출구 앞에. 그 하필이면 이때 사드가 빵. 그래서 유통 부분에 진짜 말 그대로 지금 저기 POP 바꾸고 있답니다. 태국어로. 발빠른 대처네요. 중국어를 알아볼 사람들이 안 오니까. 아니 근데 최근에 중국을 다녀오신 분이 우리 또 제작자인데 네, 그렇죠. 어떻게 뭐 별일 없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제작자님이 주신 의견을 그대로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그 제작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국에서 사실 이런 분위기를 별로 크게 느끼지 못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근데 가이드하고 중국 현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사실 현지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그 한국 분들은 대부분 이 계약이 좀 파기되거나 또 연기됐다고 하시고요. 서로 마음이 있어도 뭔가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조금 미루거나 연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합니다. 그 중국인들도 좀 주변 분위기 때문에 뭔가 한국과의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좀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입장이라고 지장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근데 신기한 게 지금 비즈니스는 서로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국 당국에서 그렇게 푸시를 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돈 벌자고 하는 비즈니스인데 나라에서 뭐 좀 그래
그러면 안 한다는 그 문화가. 예, 정확히 제가 중국 출장을 갔다 온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정확히 그 분위기를 잘 모르겠어요. 중국인들도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네. 한 여성분이 롯데마트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한국 네. 음식, 뭐 한국 브랜드 모든 걸 이렇게 부시고 약간 조금 망치고 음료수를 따서 먹고 다시 그대로 놓고 이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상 유튜브에 퍼져나갔고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중국인들이 또 좋아요를 많이 눌러서 되게 좀 이슈가 됐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한국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은 약간 조금 국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굉장히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단합이 잘 되는 국민성이 있지 않나. 지금 대화 중에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돈이 앞에 있는데 왜 비즈니스 안 하죠? 그랬더니 제작자님이 공산주의라고. 야 나만 몰랐구나 거기가 공산주의인 걸. 야 정부의 힘이 굉장히 센 공산주의라서 중국이 이렇게 단합이 잘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이 순간에 한중 월드컵 최종 예선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스코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요? 네. 중국에서 하고 있는 네. 건가요? 그래서 오늘 이 그 스타디움이 3만 명인가 정도 들어가는데 2만 명까지만 관객을 받고 나머지 1만 정도는 공안을 배치를 한다고 하네요. 혹시나 또 위험하니까.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을수록 더욱더 힘을 내서 대한민국 축구를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 들어오는데 앞에 술집에서 연인이 자기야 축구 보고 2차 나오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거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술집에서 1차 하고 어디 가서 축구를 보고 다시 2차 나오자는 얘기였네요. 대실 끊어가지고 모르지 뭐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물어봤어야죠. 신사동에도 그런 데가 있나? 저번에 가던데 거기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듣거든. 나 참. 여기 우리 이슈- 19금인지 몰랐어 나. 맞다. 옷 좀 벗어야겠다. 뭐야 너는 왜 갑자기- 벗어 여기서? 이런 데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안 예. 진짜 더워서. 타키님 바지 입어요. 춥다면서. 댓글이 3,500개라고 우리 품위 유지를 해야 돼요 이제. 네. 그 댓글 궁금하네. 저 이슈 토크 사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드의 해결 방법 뭐가 있을까요? 각자 의견 하나씩 내주시죠. 근데 사실은 저는 사드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을 개진할 수가 없는 게 사드를 정부에서 들여오겠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 우리나라의 국방은 우리나라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주의거든요. 그런데 사드가 왜 들어오는지 제가 잘 몰라요. 왜 안 들어와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저는 어디선가 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로리님은? 저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여기 MBC 아니니까 네. 저희 아버님이 사실 미군 부대에서 근무원으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요? 네. 오. 그래서 저는 물론 자주국방 중요한데요. 그래서 미국 좋아합니다라고 지난 방송 때 얘기했구나. 지옥의 목매는 로리야. 미국에서 이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국방비에 부담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베이 글로벌에 가려고 지난 방송 때 로비를 로리가 그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뭐 사실은 이게 뭐 외교적이든 문화적이든 조금 타격을 많이 입고 있으니 좀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배치는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잘 나가다 완전 중립으로 가네. 배치 중이죠. 배치 네. 중. 그러니까. 너무 저는 사드 배치가 정치적 이슈로 활용된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왈가왈부하는 과정에 중국의 심기를 건드린 게 아닐까 그쵸. 그런 생각도 들어요. 게다가 그때 이제 뭐 탄핵 정치주 이슈랑 같이 결부되면서 중국은 공산주의니까 어떤 나라의 원수가 저렇게 국민들의 힘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죠. 그래서 사드 이슈를 통해서 더 이제 한국과를 뭔가 이제 그 연결되어 있는 소통의 문을 좀 끄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일부러 또 대선 이전에 뭐 배치하겠다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죠. 타이밍 싸움이에요. 네, 이거 타이밍으로 뭔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대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대선 결과에 따라서 그 분께서 원만히
빨리 해결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차기 네.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네, 네. 아. 그렇죠. 크나큰 숙제라고 할 수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뭐 굳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사드 배치의 반대 입장인데 중국이 너무 사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군다고 해도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이렇게 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국 없어도 살았던 적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잘 살 수 있고 쫄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그쪽에서도 좀 뭐 어떤 제스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뭐 시간이 약이지 않을까. 쫄지 말아야 되는 거는 공감해요. 근데 좀 이유나 좀 알고 하자는 얘기지 나는. 아니 그건 저 뉴스 찾아보시고요. 그건 개인적 궁금증이니까 알겠어요. 제가 끝나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역발상으로 이제 클린 코리아를 내세운다는 맞아요. 그렇죠. 중국 분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한국이 깨끗하다. 음. 동남아 여러분 오세요. 그래서 되게- 지금 제주도가 뜨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중국인 관광객이 없어서 그동안 이제 중국인 관광객 덕분에 먹고 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이제 제주도나 뭐 다른 이제 관광지들이 굉장히 깨끗해졌다. 그래서 다른 해외 관광객들이 더 많이 몰려오고 있다. 뭐 이런 긍정적 효과도 있으니까요. 지금 호텔 앱 있죠. 호텔 부킹하는 앱. 그 네. 데일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네. 그 할인율이 80%까지 올라갔어요. 어머, 대박이지. 네, 그 정도로 잡아요 빨리. 빨리 가야겠네. 쉬는 날 가족들하고. 주로 한번. 사용하시니까 이걸 리뷰성 차원에서 아. 말씀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슈 토크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녀는 프로다 베스티밸리 프로는 아름답다 베스티밸리 여자라는 이름보다 프로란 이름을 살아 저 손예진이 선택한 대한민국 대표 여성복 베스트밸리 프로는 아름답다. 베스티밸리 한 줄 패션 브리핑 시간입니다. 로리님 네. 이번 주 패션 뉴스 전해주시죠. 네, 한줄 패션 브리핑 앞서 저희 이슈 토크에서 다뤘던 내용도 바로 겹치는데요. 아주 경제입니다. 6컵 빈자리 채우는 동남아 관광객, 정부 무비자 확대 등 유인책 마련.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정부가 국내 관광시장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공사는 17억 인구의 무슬림 관광시장 개척을 위해서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올해 무슬림 관광객 110만 명을 유치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또한 동남아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 내륙 지역 공항을 통한 5일 한도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하네요. 6호로 몸살을 앓던 제주는 다행히 내국인 관광객들에 힘입어 관광객 숫자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동남아뿐만 아니라 이슬람, 일본, 유럽, 미주 등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관광산업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국내외 기업들 스포츠 마케팅 강화한다. 국내 기업들이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예전에는 기업 업무 영역과 연관성이 있는 곳에 후원하는 정도에만 그쳤다면 최근에는 브랜딩을 위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악기업계에서는 영창뮤직이 최초로 K리그 챌린지의 프로축구 구단 부산 아이파크에 2017년 시즌 스폰서십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영창뮤직은 음악과 스포츠의 교류를 통해 관련 산업 저변 확대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스포츠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매일경제입니다. 티몬이 편의점 픽업 서비스 가능한 CU 점포를 8,400개로 확대했다는 소식입니다. 티켓몬스터는 편의점 택배 픽업 서비스가 가능한 CU 점포 수를 전국 8,40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티몬의 편의점 픽업 서비스 상품 비중은 상대적으로 고가 제품이 많은 가전 디지털이 21.8%로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뒤를 이어 뷰티, 여성 패션, 생필품 순위라고 합니다. 택배 분실 우려를 덜기 위해 또는 집과 직장 근처 등 원하는 곳에서 언제든지 편하게 찾을 수 있다는 편의성이 편의점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라고 하네요. 현재 티몬에서 편의점 픽업이 가능한 상품은 약 400만 개로 전국 CU 편의점에서 주문한 상품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편의점 택배 보관 기간은 최대 일주일이라고 하니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뉴데일리입니다. 홈쇼핑도 이제 생방송 시대 CJ 홈쇼핑이 업계 최초로 SNS 생중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CJ 홈쇼핑은 뷰티 프로그램 아는 언니 뷰티쇼를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업계 최초로 생방송 중계했는데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은 PD의 각색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스튜디오의 현장감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상품 판매 담당 MD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즉각적으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받을 수 있어서 인터랙티브 쇼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방송 실적도 목표 대비 1.5배의 좋은 결과를 보여주면서 준비된 수량을 전량 매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 구매 고객 중 20, 30대 젊은 고객층 비율이 일반 홈쇼핑 방송 대비 20% 이상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점점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판매와 소비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뉴스입니다. 11번가 통합 메신저 상담 서비스 온라인 유통가 톡 열풍이라는 기사인데요. SK플래닛 오픈마켓 11번가가 고객과 상담원을 직접 연결하는 메신저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쇼핑 편의성을 강화해서 고객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인데요. 이러한 메신저 형태 상담 서비스는 온라인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신세계도 최근 쓱톡을 선보였으며 판매자와 실시간으로 상품에 관해 문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SSG.com, 신세계몰, 이마트몰, 트레이더스, 분수앱 고객은 친구와 대화하며 상품을 공유하거나 선물도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객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메신저 서비스가 시장 트렌드로 안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 줄 패션 브리핑이었고요. 로리님, 네. 어떻게 감기가 걸렸는데 그렇게 목소리가 좋아요? 얼굴도 이쁘지 목소리도 좋지. 감기 걸려서 더 좋은가 봐요. 어떻게 그렇게 다 가졌어? 감사합니다. 강타키님 빨리 가시죠. 알겠습니다. 뛰어난 안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스포츠 마케팅 기업 K4.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는 K4. K4는 최고를 지향합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비롯해 마케팅이 필요한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이버에서 K4를 검색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화제의 코너죠. 강타키의 이거 알아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방송 오기 전에 정해지셨다고. 예, 원래는 저희 오기 전까지의 주제는 시장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그때 정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겠다 했는데 네, 여기 질문에 이제 바로 본다나는 님이 질문하신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소개해드렸죠. 패션 회사 만드는데 자본은 얼마나 드나요? 대략의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이 분야에 전문가가 있다면서요. 뭐 일단 큰 그림의 질문을 하셔가지고 오늘 짧게 패션 회사 만드는데 자본은 얼마나 드나요?에 대한 대답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야 되고요. 이게 가장 첫 번째죠. 네, 관할구청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 상표를 등록해도 되는지를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 참 모바일로 참 많이 IT 쪽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맞죠. 그 한국 특허청을 검색하시고 어플리케이션을 까시면 세 가지를 검색할 수 있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디자인 등록 여부, 유사 디자인을 찾아줘요. 두 번째 상표 등록 여부, 같은 이름의 상표가 있는지 찾아줘요. 세 번째 특허, 실용신안의 등록 여부. 그러니까 제품 만들다 보면 어떤 특허를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특허에 대한 검색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찾아보셔서 디자인 등록을 하는데, 자, 여기서 질문. 로고를 만들었어요, 그죠? 로고를 등록시키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빵원. 빵원. 아유, 근데 군마다 뭐 의류군이다, 뭐 아니, 자파군이다. 패션이니까 그냥 브랜드, 의류 브랜드라고 가정을 하죠, 뭐. 얼마일까요?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불러봐요. 60? 60만 원. 기간에 한 번 등록하면 1년마다 1년마다 얼마씩. 기간에 따라 틀린데요. 기본 특허 등록은 10년 기간으로 14만 원입니다. 선물 있나요? 소주 한 잔 드리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로고를 등록 14만 원이면 10년간 쓸 수가 있어요. 특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특허가 또 하나 이제 몰랐던 걸 알게 하면, 특허가 검색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특허를 이용해서 상품을 제조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 특허의 목적은 특허를 개발을 유도해가지고 이걸 비즈니스화해서 돈을 벌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지로 변환되는 특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상품화를 시켜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석으로 앞단추를 만드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94년도에 특허 등록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요새 가끔 보면 자석으로 앞단추 대신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특히 명품들도 있고 이거는 특허가 해지된 걸 가지고 제품화를 시키는 그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우리가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떤 방식의 그 근거가 있어야 등록이 되냐면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검색해서 상품 출시 전에 로고 등록을 하면 상품으로 만들어서 소유권이 있어요. 그리고 3년마다의 제품이 있어야 돼요. 3년마다의 제품이 없으면 로고 등록이 취소됩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 좀 특이한데요. 미국은 상품을 상표와 같이 부착해서 전시를 한 근거가 있어야 브랜드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큰 리테일 뭐 아웃도어 쇼에 로고를 부착하고 제품을 전시한 경력이 있어야 미국 내에서 라이센스로 판매할 수 있는 유통 권한을 주는 거예요. 조금 독특하죠. 다른 나라는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 그렇나? 예, 우리나라는 그냥 상표 등록하고 상품을 만들어내면 돼요. 3년에 한 번씩. 약간 좀 미국은 까다로운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뭐 그 누구하고 상담해야 될지 이제 브랜드를 만들 때 이제 고민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각 파트별로 전문가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로고를 디자인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이름을 정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커뮤니케이션이 가까울 수 있도록 로고를 만들어주고 이름도 정해주죠. 그다음에 특허를 등록할 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죠. 회사가 아니고 직종이 있죠. 변리사. 그 14만 원은 변리사랑 상담해서 내는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변리사한테 내주면 변리사가 검색을 해줘서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변리사는 특허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내는 그 비용 수수료도 아마 궁금할 거예요. 변리사와의 상담에 그 뭐 거의 평범한 수준이다 그러면 돈을 안 받아요. 근데 뭔가 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 무게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뭐 이렇게 돈을 내고 내 특허를 만들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면 다른 브랜드에서 내 특허를 이용해서 제품화를 할 때 나한테 수수료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런 방식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을 할 때 이런저런 아이디어로 멈추지 말고 저는 그 아이디어를 꼭 특허를 등록해서 여러분의 월급의 수익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오늘 나는 바로 본다님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질문에 근거해서 제가 궁금한 거 하나. 그러면 뭐 브랜드나 아니면 복종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 패션 브랜드를 하나 창업을 한다 그러면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네.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가 들어간다는 건 추산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케팅 비용도 있고 인건비에 그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좀 그건 어렵고 일반적으로 한 7천억 정도에서 6천억 정도의 그 브랜드들이 쓰는 마케팅 비용이 저희 회사 기준으로는 400억 정도의 마케팅 비용을 써요. 그러니까 대략 5%에서 7% 정도를 마케팅 비용을 쓴다. 그리고 댓글에서 주신 그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약 3천억 정도를 하는데 런칭 첫 방에 그 1년 차에 쓴 마케팅 비용이 100억 정도. 그 정도 지금 들고 또 그 오프로드 같은 경우는 매출이 300억이 안 됐었거든요. 요 정도의 그 사실 마케팅 비용으로서는 사실 뭐 20억 정도 쓰면 굉장히 많이 쓴 거죠. 뭐 브랜드의 그 매출 규모에 따라서 너무 틀리기 때문에 약간 포괄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1인 브랜드를 유지하려면요. 등록비 14만 원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갭이 워낙 커요. 네. 그렇죠. 뭐 추산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렇죠. 뭐 패션 브랜드 하나 런칭하는데 일반적인 브랜드면 한 100억 정도 든다라고 뭐 소위 패션 업계에서는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요런 대답은 할 수 있겠네. 대리점 하나를 하면은 어느 정도 들까에 대한 대답은 완사입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과거의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약 10억 정도의 금액이 있어야 되고 담보는 별도로 그건 뭐 부동산이나 뭐 아파트 설정하는 거니까 현금 순환이 10억 정도는 돌아가야 되는 거고 위탁 사업인 경우에는 담보를 제외하고 적어도 2억 정도 여유 자금을 두고 돌리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자금의 문제가 있어서 내가 좀 작게 시작하고 싶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중간 관리. 요거는 이제 대부분 다 브랜드들이 담보가 현금 보증금 2천만 원에 판매한 수수료를 가져가는 그런 형태니까요. 대신 인건비는 자기가 부담을 하고
요 정도로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많죠. 패션 브랜드는 왠지 좀 멀게 느껴졌는데 대리점을 하나 오픈하는 게 한 10억 정도 든다고요? 완사입 대리점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적은 브랜드예요. 아디다스, 나이키, 노스페이스만 해당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죠. 그래도 뭐 한 10억 정도는 다들 있으시니까 뭐 대리점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쓴웃음이 지어지네요. 자, 강타키의 이거 알아요.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가 평소와는 다르게 오늘 1부가 좀 일찍 끝난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타키님? 지금 믿을 수 없는 속도인데요. 와, 이거 뭐 40분 만에 그 녹음을 마친 것 같아요, 1부를. 네. 굉장히 스피드하고 좋습니다. 오늘 끝나고 뭐 있나요? 왜 이렇게 속도를 내? 그리고 로리 소개팅. 오늘 로리의 그 2부로 옛날에 로리의 강디제이 2부. 그 하셨던 프로그램 네. 짝짓기를 번외로 우리 오늘 회식을 준비하셨다 그래요. 네. 제작자님이 네. 1위 기념으로. 빨리 끝내고 가죠. 농이었는데 이렇게 다큐로 받아주시네요. 알겠습니다. 1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